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8일 오후 5시 18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함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는 것은 잘하는데 수습을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 대란이었습니다. 의료개혁한다면서 터무니없는 2,000명 정원 발표를 해놓고 의료계가 반발해가지고 의료 대란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포고령 발표할 때 파업 중인 전공의들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계엄이 실패해가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편 것이 내란죄를 구성한다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다행히 총 한 방 쏘지 않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날 밤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사태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폭발하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협조적 자세입니다. 책임지고 깨끗하게 하야했으면은 2달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을 텐데 계속 버티다가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 그리고 반대 세력이 거리에서 격돌을 하고 국가 경제는 흔들리고 외교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대화시킬 때 최악의 경우에는 난미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이 듭니다. 남미 하면 쿠데타의 고장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페루에서 윤석열과 너무나 비슷한 친위 쿠데타 실패가 그것도 2년 전에 2022년 12월이니까 약 2년 전에 있었습니다. 페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페루 꼴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미리 알고 대비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죠. 2022년 12월 7일 페루 대통령 페드로 카스티요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려다가 국회의 해임 결의로 체포되어 아직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2024년 1월 페루 검찰은 징역 34년을 구형했는데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페루는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탄핵, 투옥, 자살한 이들이 많아요.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후지모리는 퇴임 후 25년 징역형을 살았고 가르시아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체포되기 직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4명의 전직 대통령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요는 교사, 노조 지도자, 정치인의 경력을 가진 좌판대 농민과 노동자들을 대변했습니다. 2021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5년 단임제 대통령에 당선된 후부터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고 잦은 정권 교체, 국회와의 갈등,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등 바람직할 날이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했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 건의 부패 스캔들을 둘러싸고 여러 번 국회의 탄핵 소추를 피해가면서 국회를 상대로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계엄령을 선포할 때 개헌도 약속했고 윤석열 측으로 대통령령으로 통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장관들이 반기를 들고 사임하며 군대와 경찰이 지지를 철회하는 바람에 하루도 못 가고 실패하고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하려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해제를 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도 거기에 순응을 했습니다. 페루에서도 계엄령 선포가 있자마자 국회가 소집되어 가지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계류 중이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을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하려고 하다가 체포된 겁니다. 후임 대통령은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런데 그 뒤에 카스티오 지지 시위가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 한때 그 유명한 잉카 제국의 공중도시라고 불리는 마추픽추 관광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발포로 수십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 시도의 후유증으로 페루는 지금도 극심한 분열, 정쟁,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 직후 하야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국내의 분열이 전면적으로 심화되는 모습이 딱 페루 꼴입니다. 이 사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은 2022년 12월 7일 대국민연설을 통해 의회를 해산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비상정부를 수립해 헌법 개정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통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1992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는 달리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미에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지고 국회 해산을 한 지도자가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카스티오는 윤석열처럼 워낙 준비 없이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쿠데타 시도 당시 페드로 카스티오의 지지율은 30%대 정도에 불과했고 정부 감각도 서툴러서 여당인 자신의 지지 기반인 여당인 자유페루당과의 관계도 틀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분열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려 했지만은 먹히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협조하기는커녕 한동훈 대표 세력 18명이 민주당과 함께 계엄 해제 결의에 동참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분열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페루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좌절시켰다는 거죠. 내부 단합도 하지 않고 과욕을 부리다가 자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루 국회는 물론 페루 군과 헌법재판소 여당인 자유페루당 일각에서도 격렬하게 반발하고 일부 장관들까지 이에 반발 사임하니까 결국은 하루도 못 가고 무너졌습니다. 볼루아르테 부통령은 카스티오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시도하자 헌법 질서를 붕괴하려는 결정을 거부한다며 그 행위를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권의 2인자가 반발했다는 겁니다. 부통령이 대통령을 들이받은 거죠.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면서 국회로 뛰어갔던 상황과 흡사합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페루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카스티오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카스티오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이틀 뒤 카스티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범죄의 중대성이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쿠데타 시도 이전에 페루 국회도 신뢰도가 낮을 뿐더러 애초에 친위 쿠데타 시도가 일어난 배경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집요한 탄핵 시도였기 때문에 탄핵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했고 국회를 당장 해산해서 재선거를 치르자는 여론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카스티오 대통령이 워낙 준비 없이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을 카스티오가 뒤집어 쓰게 되었고 역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가 구속되자 그에 대한 지지 시위가 또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 점 또한 비슷합니다. 페루는 한국보다 민주주의 경험이 120년 이상 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지만 실패한 쿠데타는 그동안 발전시켰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위기와 국가 분열을 불러내는 최악의 케이스가 된다는 것을 페루가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민주적 법치제도가 윤석열 쿠데타 미수 사건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면은 우리 또한 페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주적 법적 해결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윤석열 지지 세력 안으로 침투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이들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불태워가지고 페루 수준으로 떨어뜨릴지 모른다는 점에서 페루 사태를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